네, 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. 오늘의 이슈 캐스팅 웹 3.0이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인터넷은 많이들 하시죠? 월드 와이드 웹 하시잖아요. 아저씨다, 아저씨. 웹 1.0, 웹 2.0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런데 웹 3.0까지 있거든요. 요즘에 메타버스 아시죠? NFT 아시죠?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그죠. 난리가 나죠.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메타버스, NFT, 요 다음에는 웹 3.0이다. 인터넷이? 갑자기? 이상하잖아요. 아는 건데.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런데 잠깐만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이 정의를 조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이라는 게 뜨더라고요. 그 내용을 보니까요. 웹 2.0의 차세대 버전이다. 웹 1.0은 블라블라블라. 웹 2.0은 어쩌고저쩌고. 그러나 웹 3.0은 개인화, 지능화된 웹으로 진화해 개인이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추론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이다.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그냥 모르겠는데. 굉장히 개념적이에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시멘틱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같은 웹 3.0 기술은 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채택하며 소규모로 사용한다. 여전히 헷갈립니다. 자, 위키백과 잠깐 볼게요. 우리의 위키백과. 웹 3.0이란 컴퓨터가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해 웹페이지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을 말한다. 지능화, 개인화된 맞춤형 웹이다.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. 뭔가 뭐 나와요. 나오는데 시멘틱이라는 말이 자꾸 쓰이고 맞춤형, 개인화, 지능형, 추론 이런 말들이 쓰이거든요. 졸린데. 그런데 원래 이 웹 3.0이라는 걸 시멘틱 웹이라고도 한대요.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별 뜻이 없어요. 그냥 의미론적이라는 얘기인 건데 위에 말했던 개인, 추론 이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해서 그냥 한마디로 사용자들의 정보를 알아서 분석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, 바로 이 의미가 시멘틱이라는 의미입니다. 잠깐만요. 이게 웹 3.0이라고요? 이게 새로운 거라고? 아니 유튜브에서도 맞춤형 동영상 다 보여주잖아요. 맞아요. 사람마다 달라요, 첫 페이지가. 그러면 웹 3.0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? 뭐가 새롭다는 건데? 라는 의문이 떠오르죠. 무엇이 문제인가?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웹 3.0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나온 건 아니에요. 월드와이드 웹, 그러니까 웹 1.0 그 창시자, 발명가인 팀 버너스-리라는 분이 이미 옛날부터 언급을 했던 내용이거든요. 거기서 바로 시멘틱 웹이라는 그 개념이 이 용어가 사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웹 3.0이라는 걸 설명할 때 어디서 뭐 들은 게 있으니까 시멘틱이고 나발이고 맞춤형이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주구장창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. 우리 같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중요하지. 그렇죠. 네. 증시하고 좀 투자, 재테크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은요. 첫 번째,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맞춤형이라는 거 이미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유튜브 보면은 그 고정된 페이지 있지 않잖아요.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보는 거 위주로 첫 화면이 구성이 되죠. 네. 뭐 심지어 포털에 광고 뜨는 것도 맞춤형으로 다 뜹니다. 맞아요. 게다가 두 번째, 요새 메타버스, NFT 이 다음이 웹 3.0이다. 이거 기사도 이렇게 나오거든요, 애초에.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데서 아주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이제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, 제목이. 메타버스 NFT 그 다음 웹 3.0이래요. 그런데 그래서 메타버스 NFT 하면 뭡니까? 이거 암호화폐죠. 그렇죠. 코인, 암호화폐 관련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웹 3.0? 코인이랑 관련이 있나 봐? 그런데 뭔 시멘틱이고 나발이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코인은 얘기는 정의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웹 3.0의 개념이 오질 않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저희 목적은 이 웹 3.0의 개념을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웹 3.0이 원래 이거다. 이 정의가 맞다.
이런 측면은 아니고요. 음. 도망갈 곳은 퇴로는 남겨놔야죠. 그렇지. 지금 투자자들이 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흐름을 볼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웹 3.0을 투자 관점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걸 보시면 정리가 쉽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도와드린다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러면 웹 1.0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웹 1.0 이거는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단지 소비만 하는 것, 사용자가 소비만 하는 것, 이게 바로 웹 1.0입니다.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웹 2.0, 지금의 시대죠. 그리고 앞으로 다가온다는 웹 3.0과 무엇이 다른지를 봐야 될 텐데 웹 2.0 정의하겠습니다. 온라인에서 특정 어떤 커뮤니티 아니면 특정 플랫폼, 커뮤니티나 플랫폼이 생겨서 사람들이 모이죠. 여기서 사용자들이요. 이제는 데이터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동시에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것.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것을 바로 웹 2.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데이터를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산까지 하고 그것들을 이 모인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.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? 여러분, 포털 떠올려 보세요. 포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인의 뭔가를 물어보죠. 그러면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, 누군가 정보를 만들어냅니다. 그렇죠. 생산해내죠. 블로그나 이런 걸. 그렇죠. 거기다가 그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, 이 정보들을 누군가가 보면서 소비하죠. 그렇죠. 이런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거고 포털에. 포털에 블로그 같은 것도 누군가가 생산하기도 하지만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블로그를 이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동시에 소비하기도 하죠. 그렇죠. 그게 다 어떤 특정 포털에 공유되어 있는 것이고 SNS를 떠올려봐도 괜찮죠. SNS는 우리 모두가 그 SNS 공간에 모여 있잖아요. 그렇죠. 동시에 우리가 다 정보를,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생산자예요. 우리의 그 개인 계정을 만들어 가니까. 그렇죠. 그런데 게다가 어떤 특정 계정을 우리는 이용하기도 하죠. 그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,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, 다른 사람의 그 계정을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거기에 댓글도 남기고,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, 동시에 이 참여자들이, 사용자들이 데이터를,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, 소비도 하는 거. 이게 바로 웹 2.0의 개념입니다. 우리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공간이 바로 웹 2.0이에요. 네.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유튜브, 이것도 웹 2.0이죠. 우리는 생산자 역할을 지금 하고 그렇죠. 있는 거죠. 우리가 바로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소비하는 여러분도 어떤 채널의 운영자 아니십니까?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이렇게 플랫폼, 그 포털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웹 2.0이라고 하는 겁니다. 아, 깔끔했어. 그런데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있다고? 전 상상이 안 되는데. 여기 이게 웹 3.0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. 근데 여러분 이 2.0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요.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. 웹 2.0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죠. 이 데이터들 이거 누구 겁니까? 이거 누구 거죠? 그 플랫폼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아니 우리가 만들었는데 결국 이 소유가 누구한테 넘어가요? 소유를 누가 하냐고요. 네이버가, 카카오가, 그리고 페이스북이, 유튜브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텍스트와 이 동영상들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우리는 그냥 올리기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 대기업들, 걔네가 가진 중앙 서버에 이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. 그게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일단 소유의 문제를 짚어봤고요. 두 번째, 네이버나 카카오, 그리고 유튜브,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한 데이터, 그 검색을 그리고 또 누가 했는지, 즉 그 검색한 사람이 우리가 몇 살인지, 연령이 어떤지, 성별이 어떤지, 우리의 개인 정보들 있죠. 개인 데이터들 있죠.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, 데이터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제공해준 사람들에게 뭐가 돌아온 게 있었습니까? 아니 개뿔 나한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런 겁니다. 바로 이런 관점에서 웹 3.0이 2.0과 다르다는 겁니다. 소유권. 그렇죠. 소유와 함께 보상, 이 두 가지 키워드가
충족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웹 3.0, 바로 이게 투자의 관점으로서, 투자의 포인트로서 접근해야 되는 웹 3.0의 핵심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웹 3.0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으세요. 자, 웹 3.0은 이런 겁니다. 사용자가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를 다 한다. 웹 2.0의 개념 그대로죠. 자,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데이터, 그 만들어진 데이터의 소유도 내가 한다. 그걸 사용자가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대기업이 가진 중앙 서버에 그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예요. 지난 시간에 했던 네, 탈중앙화를 더럽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,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들 써놓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갖는 거. 이게 탈중앙화의 개념입니다. 네. 이런 상황이고,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그래서 태생부터가 중앙 서버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다 분산돼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게 마침 웹 3.0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웹 3.0이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, NFT, 여기서 왜 웹 3.0이냐? 이거는요, 암호화폐랑 결정적으로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. 메타버스와 NFT가 암호화폐와 때려와 뗄 수 없는 것처럼 웹 3.0이 추구하는 그 개념, 탈중앙화의 개념, 이게 바로 애초에 암호화폐 태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코인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이 3.0이고. 그러니까요.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편하겠죠. 이거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. 내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얻은 아이템이 있죠. 이 아이템. 이거를 NFT로 갖고 있으면 내 거. 내 거죠. 이거는 게임 회사 거 아니거든요. 그냥 내 거예요. 네. 예전에 뭐 리니지라든지 옛날 온라인 게임을 했을 때는요, 어떤 아이템 그거 거래 못 하겠잖아요. 왜 그랬을까요? 그거 게임 회사 거니까. 지들이 얻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. 자기네 건데 그거 사용자들이 사고 판 걸로 자기들은 수익을 못 얻으니까. 그런데요, 이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. NFT가 들어가잖아요. 그거는 사용자 겁니다. 회사 거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게임이 망해도, 심지어 게임 회사가 망해도 언제든지 내가 실제 코인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소유라는 것. 망해도. 네,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. 한 가지 아셨죠? 거기다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,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, 즉 사용자가 정당한 대가, 이 보상을 가져가는 것, 이게 웹 3.0의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여러분 인터넷 하면서 많이들 겪어보셨을 텐데,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보면 맞춤형 광고 같은 거 많이 뜨죠. 자, 그런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막 보여주고,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도 우리가 주로 관심 있을 것 같은 거, 그놈의 알고리즘 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. 내가 검색한 데이터, 게다가 그 검색한 사람, 나의 정보, 연령이나 성별, 이런 데이터들을, 이런 거 지들 마음대로 분석해놓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지들이 수익을 뽑아 먹은 거 아닙니까? 우리의 데이터 가지고. 그런데 이 웹 3.0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보상까지 해준다는 겁니다. 실제 예를 드릴게요.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예가 있습니다. 웹브라우저 브레이브라는 게 있거든요. 이 브라우저 종류는 아시죠?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예전에 많이 썼지만, 그렇죠. 요즘에는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도 쓰고,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것도 쓰고,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툴 중에 하나인데, 요즘에 그 웹브라우저 중에 브레이브라는 게 있어요. 보통 웹브라우저에서는 뭐 광고 이거저거 많이 뜨죠.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브레이브에서는 애초에 BAT라는 토큰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코인과 토큰의 구분이 지금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전 시간에 상세히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코인과 토큰 정리 잠깐 해보시고, 자, BAT라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토큰인데, 이 웹브라우저 브레이브에서는 이 토큰을 지불한 광고주들에게만 너네 광고할 수 있어. 이 광고를 허락해줘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,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만약에 이 웹브라우저를 쓰다가 광고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, 그때는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, 요거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광고한 사람한테? 광고를 클릭한 사람한테. 광고를 맡긴 사람은 애초에
그 BAT를 줘야지만 광고를 맡길 수 있는 거고. 네. 그리고 그 토큰을 모인 거 가지고 광고를 클릭한 사람, 이 본 사람한테도 토큰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. 본 사람은 왜냐면 네. 광고를 클릭한 사람의 데이터가 가는 거잖아요. 아, 데이터 값을 내는 예. 거구나.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우리는 아예 못하고 있잖아요, 지금. 우리가 광고 클릭한 게 뭐가 데이터야? 아니에요, 여러분. 그치. 클릭한 사람의 연령, 뭐 성별, 뭐 아니면 그 사람의 지역,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그거네. 광고 한 번만 클릭해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치, 생각이 녹아있는 거니까. 예. 그걸 가지고 플랫폼 회사들,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웹 3.0 시대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좋다. 완전 다르죠. 달라요. 예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웹 2.0과 차별점을 두른 이 웹 3.0의 포인트는 겨우 뭐 맞춤형이고 나발이고 의미론이고 뭐고 시멘트 이런 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의 소유를 중앙에서 개인으로. 그러니까 이건 즉 분산화라는 개념이고요. 이건 즉 탈중앙화라는 개념인 겁니다. 그래서 애초에 이 개념 자체가 암호화폐의 태생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, 자, 이를 통해서,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이루어진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상 때문에 당연히 쓰게 될 것이고, 웹 3.0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것이고, 그래서 이 시장의 가치, 투자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. 코인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 다음은 웹 3.0이라는 겁니다. 이제 이해가 되셨죠?